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계약이 끝나는 오는 여름에 결별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린 바가 있죠. 또 그 후임 감독으로 또 다른 이탈리아 출신 감독,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이 거론되고 있다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유럽 현지에서 또 다른 화제가 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와 함께 이탈리아 축구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인데요. 최근에 여러분 포털 뉴스에서도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 이어서 손흥민 선수를 지도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영국 언론 보도를 인용 보도한 내용인데 실제로 영국의 인터넷 매체들 직접 취재력이 높은 매체들은 아니지만 스팔레티 감독이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다. 콘테의 대체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이 보도 실제 원문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지 현실성은 어떤지 세세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HITC에서도 인용 보도를 했어요. 토트넘, 첼시, 리버풀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이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보도의 원문 출처는 바로 이탈리아 일간지인 일 마티노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을 영국 언론들이 받아쓰고 그 내용들이 또 한국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는 상태로 소개가 된 것인데 그렇다면 저희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실제 구성되어 있는지 원문을 보겠습니다. 일 마티노의 보도 내용, 유료 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일단 제목은 유럽의 빅클럽들이 스팔레티 감독을 노리고 있고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구단주는 현재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 계약 연장 옵션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고요. 부제로 토트넘, 유나이티드, 첼시, 에버튼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팀명을 얘기했는데 이 유나이티드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스팔레티 감독의 계약 상황을 살펴보면 나폴리가 연장 옵션 발동이 가능하다라고는 해도 일단 2023년 6월 30일까지만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되고 스팔레티 감독이 새로운 팀을 찾아서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게다가 스팔레티 감독 입장에서는 현재 나폴리가 연봉 상한선을 두고 있잖아요. 이탈리아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이탈리아 세리에A 감독들의 연봉 순위를 살펴보면 올 시즌 최고 연봉은 유벤투스의 막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 로마의 주제 무리뉴 감독으로 700만 유로 정도가 됩니다. 거의 한 100억 원가량이 되는 돈이고요. 인테르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550만 유로, 그리고 AC 밀란의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이 400만 유로고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은 나폴리를 1위로 이끌고 있는데 연봉 순위는 5위밖에 되지 않아요. 320만 유로이고 그리고 아탈란타의 가스페리니 감독이라든지 라치오의 사리 감독이 300만 유로니까 이 감독들보다도 크게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받고 있는 연봉은 얼마입니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최고급이죠. 1,50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스팔레티 감독이 44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콘테 감독은 240억 정도, 거의 200억 원 가까이를 더 받고 있다. 물론 이탈리아의 이 연봉 공개 내용들은 세후 금액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한 8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감안해도 스팔레티 감독이 콘테 감독보다 2배 정도 적게 돈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 토트넘 입장에서는 훨씬 연봉을 올려주면서 데려오기 위한 자금적인 여력이 충분히 있다. 스팔레티 감독 역시 나폴리를 떠나서 프리미어리그로 가는 것은 개인적인 야망을 떠나서 본인의 커리어와 또 자금적인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마티노의 원문 내용은 어땠을까요? 저희가 주요 내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나폴리가 연장 옵션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스팔레티 감독의 마음을 잡아야지 연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구단주는 지운톨리 디렉터를 통해서 나폴리가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까지 자동 연장 옵션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옵션이 있는데 자동 연장이라고 했어요. 양측 중에 한 측이 그만하자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이 자동 옵션이라는 것은 한쪽이 해지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연장이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구단 측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우리 그만하자라고 하거나 또 감독 본인이 떠나겠다라고 하면 떠날 수 있는 또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운톨리 디렉터가 최근 인터뷰에서 스팔레티 감독은 우리의 기술적 프로젝트의 중심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스팔레티 감독과 함께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특히 전 유럽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감독에 대해서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있거든요. 최근 스팔레티 감독이 이루고 있는 성과, 이탈리아 축구 레전드인 안토니오 카사노가 이탈리아의 번지르르한 말만 잘하는 감독들이 본받아야 한다, 자극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주셉 가르디올라 감독까지도 최근 나폴리의 성과에 대해서 스팔레티 감독에 대해 찬사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올여름에 스팔레티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관심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스팔레티 감독이 인테르를 이끌 때는 조금 아쉬웠던 성적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밀려나고 콘테 감독이 선임됐고 또 콘테 감독이 세리에 A 우승을 이루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폴리에서 부활에 성공한 스팔레티 감독은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에버튼이 선임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리버풀이 정말 클롭 감독 시대의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스팔레티 감독을 후임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에 프리미어리그뿐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에 또 한 번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실패할 경우 카타르 왕가는 이 이탈리아 감독에 관심을 보낼 것이다. 모두가 지금 나폴리의 성공에 있어서 크바라첼리아라든지 오시멘, 김민재 같이 선수들의 활약에 열광을 하고 있지만 이 스팔레티 감독이 세리에 A에서 연봉 5위인데도 본인이 이제 지도력으로 정상으로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게 측근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스팔레티 감독 본인은 미래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다. 즉 내가 어디 가고 싶다라는 의향을 표한 것도 아니고 나폴리에 남겠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현재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일단은 4월 중에 스쿠데토 이탈리아 세리에 A 조기 우승이 결정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이제 엄청난 폭풍 같은 감정이 몰려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성과를 이루고 나면 팀에 대한 애정도 커지고 또 구단에서도 스팔레티 감독에 대한 또 지지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와 대화가 이루어질 텐데 일단 현재로서 나폴리 측의 얘기를 보면은 스팔레티 감독이 떠난다고 했을 때 대안이 거의 없다라고 해요. 대안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는 다음 시즌에도 스팔레티 감독이 나폴리를 지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현재 다른 감독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스팔레티 감독이 떠난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저 스팔레티 감독이 계약 자동갱신을 수락할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 즉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연장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스팔레티 감독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스팔레티 감독이 자동갱신 원치 않고 새로운 연봉을 원합니다. 새로운 조건을 원합니다. 새로운 계약 원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폴리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팀 내에 구단 운영진 중에 어느 누구도 리그 우승을 이룬 감독, 챔피언스리그 8강을 최초로 이룬 감독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세리에 A 우승 아직 안 했고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남아있지만 유력하잖아요. 구단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역대 최고의 감독이 될 수 있는 스팔레티를 이렇게 내보낼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대한 전문가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계약 협상 과정부터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밀리크의 경우라든지 파비안 루이스의 경우처럼 이적을 원하는 선수들에 대한 문제와 달리 감독은 이제 팀 내 훈련을 제외한다거나 다른 징계성의 행동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감독에 대해서는 똑같이 대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발언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팀들,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거액으로 이제 밀어붙인다면 스팔레티 감독이 좀 결국 자동갱신을 수락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나폴리가 새로운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 정도 금액이면 못 잡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지금이 320만 유로라는 그 스팔레티 감독의 연봉은 팀 내 최고 연봉이에요. 선수단을 포함했을 때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도 나폴리가 이제 계약을 갱신하자, 바이아웃 금액을 상향하자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금액이 이 감독인 스팔레티의 연봉과 같은 320만 유로였기 때문에 나폴리는 자체 셀러리 캡이 있고 자체 구단 선수단 인건비 총액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스팔레티 감독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말로 스팔레티 감독이 올 시즌에 세리에 A 우승도 이루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최대의 성과를 낸다면은 좀 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팀, 더 높은 야망을 가질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영국 언론의 보도를 보자면 일단 언급된 팀들 중에서 에버튼과 맨유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션 다이치가 이제 에버튼에 부임해서 잘 이끌고 있고 또 스팔레티 감독, 에버튼 감독에는 끌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에릭 테나 감독이 지난 주말에 이제 카라바오컵 우승을 했잖아요. 이 보도가 이제 며칠 되기도 했고 사실 맨유가 관심은 있었겠지만 그냥 잠재적인 관심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맨유의 관심은 어떻게 본다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관심을 갖고 있는 카타르 왕가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당장의 얘기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토트넘, 리버풀, 첼시로 이제 가는 것이 현실적인데 리버풀은 그 이 세 팀 중에서 그래도 위르겐 클롭 감독에 대한 그 지지를 좀 더 하고 있고 기회를 좀 주고자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른 팀들보다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첼시와 토트넘이 유력하다라고 하면서 그레엄 포터 감독이 이제 지난 주말 토트넘에 패배하면서 더욱더 이제 포터 감독에 대한 지지 철회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첼시가 움직일 수 있고 토트넘은 이제 콘테 감독이 계약을 마치기 때문에 좀 유력하다. 토트넘 아니면 첼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팔레티 감독의 경력을 좀 돌아보면 엠폴리 선수로 뛰었고 또 은퇴 이후 엠폴리의 감독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엠폴리
나폴리를 이끌고 3부 리그에 있던 팀을 2부 리그로 승격시켰고 또 2부 리그에 있던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키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삼프도리아, 베네치아, 우디네세 뭐 이런 팀들을 이끌다가 이제 빅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AS 로마에 2005년에 부임을 했고 비록 리그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2007년과 2008년에 연속으로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차지했고 또 2005, 2006 시즌과 2006, 2007 시즌에 세리에 A 최우수 감독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액의 오퍼를 받아서 러시아의 제니트에 가서 여기서는 이제 리그 우승을 2차례 이뤘고 러시아의 모든 대회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에 인테르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인테르에서는 우승컵을 들지 못하면서 이제 콘테 감독이 오고 본인은 떠나게 됐고 한동안 쉬다가 이제 나폴리 감독으로 부임해가지고 경력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랜스퍼 마크트의 스팔레티 감독 프로필을 살펴보면 뭐 63세로 어떻게 보면 감독 생활로 황혼기고 마지막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조금 이제 본인이 최대치의 꿈을 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감독으로서 이제 가장 선호했던 포메이션이 4-3-3 공격형 포메이션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스팔레티 감독은 포백을 기반으로 조금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해왔거든요. 만약 토트넘에 부임한다면은 토트넘이 포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브라이튼을 이끌고 있는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도 포터 감독이 팀을 물려받았을 때 3백을 처음에 그대로 쓰다가 점차적으로 4백으로 바뀌어서 4-2-3-1, 뭐 4-3-3으로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팔레티 감독이 올 경우에도 그럴 것이다. 결국엔 콘테가 떠나고 토트넘이 다음 시즌을 운영할 때는 포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페리시치를 윙백으로 쓰긴 어려워요. 우디네스에 다시 이제 임대를 가 있는 이탈리아의 젊은 윙백인 우도지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강하고 3백에 맞는 선수이긴 하고 또 페드로 포로도 3백의 오른쪽 윙백으로 가능한 선수이긴 한데 뭐 그래도 스팔레티 감독이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전술을 쓰기 때문에 포백에서 이 선수들을 좌우 풀백으로 두더라도 무조건 다이어를 전진 배치한다거나 또 좀 이제 경기 조율 능력이라든지 공소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이제 볼란치를 좀 영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로얄과 데이비스는 포백에 풀백으로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뭐 이렇게 좀 몇 명의 선수들을 영입해서 보강해서 전술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경우 손흥민 선수는 페리시치와 함께 이제 왼쪽 윙포워드로 자리를 바꿔가면 뛸 수 있고 또 최근에 스팔레티 감독이 4-2-3-1 포메이션도 잘 쓰고 있잖아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두고 손흥민 선수를 오히려 이제 처진 스트라이커로 두는 뭐 그런 전술을 쓸 수도 있고 또 쿨루세스키를 그렇게 둘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를 비대칭 투톱으로 올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공격 전술을 쓸 수 있는데 어찌됐거나 올 시즌 나폴리도 이제 크바라첼리아와 폴리타노, 로사노, 오시멘, 뭐 라스파도리, 시메오네 이런 공격수들을 무한 스위칭도 시키고 또 로테이션도 많이 돌리면서 많은 선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제 케인도 케인이지만 손흥민, 히샬리송, 뭐 페리시치 이런 선수들을 통한 좀 이제 스위칭 공격을 펼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고립된다거나 토트넘이 페리시치의 무한 크로스 공격만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단조로운 축구를 하지 않고 조금 진화된 축구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토트넘이 이제 많은 유럽의 빅클럽들이 원하는 스팔레티 감독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인데 언급 드린 대로 리버풀, 첼시, 토트넘 중에 그래도 확실하게 감독이 떠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토트넘이다. 다만 첼시가 정말 포터 감독을 경질할 경우에는 스팔레티 감독과 경쟁이 붙을 경우 첼시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토트넘도 첼시도 이제 콘테 감독이 이끌었던 팀이기도 한데 스팔레티 감독이 인테르에서 콘테가 오면서 밀려났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과연 토트넘의 새 감독은 누가 될지 콘테 감독과 결별하게 될 경우 손흥민 선수는 또 어떤 감독과 어떤 축구를 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유럽 현지에서 전해지는 소식들 한준TV에서 상세하게 분석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